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저명한 칼럼리스트이며 언론인인 진 커밍스의 충격 칼럼 지금 한국 매우 심각. 진 커밍스가 감사를 전한 사람들 빨리 이것부터 해라. 진 커밍스의 칼럼 전문.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진 커밍스의 칼럼 전문. 한국은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이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한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이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트럼프의 아시아 전략, 특히 한국 정책을 바라볼 때 한국 보수 야당과의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미국 내부에 깊게 뿌리 내린 부패 세력과 범죄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체포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더욱이 베네수엘라 정권과 그와 연계된 국제 마약 조직 그리고 부정선거 카르텔들이 미국 내부 권력 구조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 있는지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 전체가 거대한 정치적, 사법적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좌파 진영 권력 구조 속에서 은폐되어 온 거대한 범죄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고 그동안 확보해온 증거들을 근거로 실질적인 체포, 기소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금은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가 아니라 수사가 마무리되어 실제적 체포 조치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첫째,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체포 작전이다. 미국에서는 정권과 사법기관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터졌다.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시절 DEA, 마약 단속국의 고위직을 지냈던 전 DEA 국장 폴 캄포가 연방 당국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범죄 조직과 마약 카르텔로부터 1200만 달러, 약 160억 원의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을 단속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오히려 국제 카르텔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 중심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지금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1200만 달러라는 금액은 개인 차원의 비리를 넘어 기관 내부 또는 지도부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정보, 치안기관, 최상층부까지 카르텔 자금이 침투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위험 신호이다. 미국 보수 진영과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을 역대급 스캔들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은 앞으로 미국 정가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시위 사건을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 명분으로 삼았지만 당시 사건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었다. 특히 사건 하루 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발견된 파이프 폭탄에 대해 트럼프 측은 오랫동안 민주당이 트럼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이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고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책임을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떠넘기는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데 그쳤다. 그런데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는 파이프 폭탄 사건 용의자
브라이언 코후를 전격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역 민주당 인사들과 수차례 교류했고 경찰,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행사에도 정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바이든 시절 묵살되었던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당시 민주당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한층 더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단속국 DEA 국장 폴 캄프 체포를 시작으로 미국 내부 부패 구조, 베네수엘라 카르텔, 국제적 부정선거 네트워크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작전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단계로 마크 번스 목사의 한국 방문 며칠 전 트럼프와 매우 가까운 미국 목회자가 한국을 방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사태를 직접 확인하고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물었는지 알겠다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압력, 위협, 그리고 중국 공산당 영향력 확산의 불길한 징후들을 목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커질수록 예배의 자유는 위축되고 공산당 영향력이 확대되는 곳마다 교회의 목소리는 밀려난다. 이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에 가깝다. 이 보고서는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단순한 종교 교류 차원을 넘어 정치,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 한국을 방문했던 인물은 마크 번스 목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후원하고 정치권 진출까지 도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인사이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에서 가장 트럼프적인 목사라고 부를 만큼 신뢰를 받는 인물이며 차세대 보수 정치 리더로 육성되고 있다. 그의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한국의 종교 자유 침해 상황이 트럼프 진영 공식 관심사로 격상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이제 한국 보수 세력들은 준비해야 한다. 지금 미국발 거대한 폭풍이 한국을 향해 오고 있다. 진짜 거대한 것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서 한국 보수 진영 역시 대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한국 내부에서 제기된 미국 선거 개입 의혹, 종교 자유 침해 논란, 안보 불안, 중국 대응 전략 등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하게 다루는 분야이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내 관련 사안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정보를 요구할 경우 현 이재명 정부가 이에 성실히 협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정보,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가 정통성과 직결되므로 정권 차원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 내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신뢰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가오는 2026년 미국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고려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미 보수 간 전략적 연대가 미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보수 진영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실이 있다. 오늘날 한국 보수의 가장 큰 잠재력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결집한 젊은 보수층이라는 점이다. 자유대학의 청년들은 현재 위태로운 한국 보수를 지탱하는 유일한 생명줄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세력을 형성할 핵심 기반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MZ세대는 기성세대처럼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보다 팩트와 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대이며 권력이나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는다. 한국의 MZ 세대들의 외침은 단순한 젊은 층의 주장일 수 없다. 대한민국 전체가 귀를 기울여야 할 진실의 경고이며 시대적 목소리이다. 따라서 보수 전체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과거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 자유대학 청년들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가장 빨리 해야 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의 호불호나 감정적 논쟁이 아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정치적 취향과 사소한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의 중심축 아래 보수 세력이 결집해야 한다. 내가 한국 보수 진영 상황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전국 보수 진영이 자유대학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생존의 길이다. 이것부터 해야 한다. 또한 장동혁 대표는 하루빨리 트럼프 진영과 직접 접촉해 한국 보수 야당이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 전략에 기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트럼프는 개인적 신뢰를 매우 중시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비공식 채널을 통한 만남도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최근 방한해 한국의 위태로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수 인사들, 정보, 안보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온 트럼프 대통령 측 실세들과의 소통은 실질적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한국 보수 지도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 보수 주변 채널이 아니라 트럼프 진영 내부의 실제 정책 결정 라인과 직접 연결되는 일이다. 미국 보수 진영 전체는 수천 명이지만 그 가운데 트럼프 외교 안보 노선을 설계 실행하는 실세 네트워크는 단 230명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 보수 논객, 유튜버, 싱크탱크 연구자 등은 대부분 이 핵심 구조 바깥에 있다. 즉 핵심 인물을 만나야 한다. 한국은 이들을 미국 보수의 실세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네트워크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핵심 의사 결정자들은 조용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극소수 네트워크이며 외부 인사와의 관계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누가 진짜 중심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대표급 인물이라면 미국 실세 네트워크와도 충분히 연결될 위치에 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전략이다. 한국 보수 지도자들은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공식, 비공식 경로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미 보수 공조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문제는 한국 보수가 수십 년간 미국 민주당 계열 인맥과만 관계를 맺으며 미국 보수 진영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 보수와 트럼프 진영은 사실상 연결망 제로에 가깝다. 미국 보수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인사도 많고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한국의 위기 상황이 미국 내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한국 내부에는 미국이 알아서 한국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존재한다. 이는 국제 정치를 오해한 위험한 착각이다.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철저히 자국의 국익 기준이며 한국에 대한 접근도 미국의 전략적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부정선거 조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 목적은 한국 정치를 직접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불법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한국을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전략적 조치일 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 상황을 바로잡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보수는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려면 미국 보수 진영의 실제 의사 결정 구조와 연결되는 전략적 통로를 여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명확한 전략 목표와 정당 차원의 책임 있는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수 정당 지도자는 미국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 한국 상황에 대한 체계적 설명,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통해 미국 보수 진영과 신뢰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한미 보수 간 전략적 연대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확립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이다. 그 위상에 걸맞게 한국 보수도 주변부 인맥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국제 연계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야당 지도자들은 미국 정치권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 왔다. 한국 역시 미국 핵심 인사들과 직접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역량과 조건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라고 본다. 이들은 정치적 이득보다 보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한국 정치권에서는 진짜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미국 보수 진영은 철학적 일관성과 보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인물과는 쉽게 현명하지 않는다. 결국 지금 한국 보수 진영에 필요한 것은 내부 결집과 외부 네트워크 재정비이다. 한국 보수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과 한국 보수의 대응이 어긋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칠 위험이 매우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과 결단이다. 한국 보수가 미국 트럼프 내부 실세와 빠르게 연계해 다가오는 국제 정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다. 국민이 힘을 합쳐 나라를 지키려 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나는 전국 자유대학 젊은이들이 일어서 외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중국 공산 독재 세력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부디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정의에 맞서 용기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비록 멀리서 직접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전하고 싶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국.